전쟁 발발 39일째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강하게 조이던 중동의 긴장감에 드디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해협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한다면 미국 역시 2주간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죠. 이스라엘 역시 이 일시 휴전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에 또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종전한 수용을 언급하며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마주 앉아 종전 확정을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극적인 휴전 합의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단연 국제유가입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던 유가가 문자 그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무섭게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무려 19% 가까이 폭락하며 91달러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수치는 장중 기준으로는 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전 거래일 대비 16.41% 하락하며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엄청난 수치입니다. 브렌트유 역시 13.29% 급락하며 장중 100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유가 폭락은 글로벌 증시에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달아주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은 모두 2%대 강세를 뿜어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디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증시가 빠르게 정상 궤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던 금과 은 가격도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 비트코인 역시 7만 달러 선을 단숨에 회복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다소 하락하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락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싸지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실생활의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주유소 가격에는 그동안 최고점을 찍었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이제 막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몰리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 바닥나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죠. 문제는 현재 1,800원대에 팔고 있는 저렴한 주유소들도 기존에 싸게 들여온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비싸게 들여온 기름을 팔아야 하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당분간 팍팍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실생활보다 더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바로 생계와 직결된 산업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업 현장은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어선에 들어가는 어업용 면새우 가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사태 초기였던 3월만 해도 200리터당 17만 원 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27만 원 선으로 무려 57%나 폭등했습니다. 어선을 한 번 띄우는 데 드는 운영비의 80%가 기름값인데 조업을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수많은 어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출항을 포기한 채 항구에 배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상황도 암담합니다. 대형 카페리선의 왕복 연료비가 한 달 만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훌쩍 뛰면서 정상적인 운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육아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3차 최고 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앞으로 육아가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깊습니다.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에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아파트 뼈대를 올리는데 필수적인 레미콘은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혼화재의 원료가 되는 석유 화학 제품 공급이 막히면서 한 달치 물량밖에 확보하지 못한 건설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 방수 시트부터 우레탄 단열재, 전선관, 창호, 바닥재까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수많은 필수 자재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 유가가 20% 오르면 건축 공사비가 4%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비가 치솟게 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당연하고 결국 공사 지연을 넘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매달려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옴짝달싹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우리 원유 수송선의 안전한 귀환 그리고 원활한 에너지 수급의 재개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불안에 떨며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과 산업이 일주일간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 약 1,4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 유조선의 통항이 즉각적으로 가능한지 긴급하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붕괴된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해협 통행료 징수를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이 현장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데다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려 2,000척이 넘는 억류 선박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빠져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히 해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다각적인 우회 경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무차별적인 위협 때문에 그동안 피했던 홍해 경로를 일부 열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우회 수입을 적극 모색 중입니다. 비록 이 우회 경로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500만 배럴 수준으로 한계는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정부와 당정은 사우디, 오만,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특사를 긴급 파견하고 급한 대로 국적선까지 투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5월 기준으로 국내 원유 비축 물량이 민관이 똘똘 뭉쳐 총력 대응을 한 덕분에 지난해의 70% 수준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유가 하락과 증시 반등에 환호하는 사이 세계 거시 경제의 이면에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입니다.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서 이른바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무려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또한 23개 주요 원자재 가격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 역시 고점 대비 28%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경기가 지금 무섭게 식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특히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월가 트레이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한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지는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FOMC 의사록을 통해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라며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쇼크가 워낙 크다 보니 시장 트레이더들은 내년 초 기준금리가 3.3%에서 정점을 찍고 나면 연준이 두 손 들고 오히려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글로벌 경기 불황의 우려와 유가 불안은 지금 당장 우리 집 밥상 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과일 가격만 봐도 출하량에 따라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상 기후와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급감한 사과의 경우 부사, 품종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70% 가까이 폭등하며 10kg 기준 4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사과가 된 거죠. 거봉 포도 역시 24% 이상 가격이 뛸 것으로 전망돼 지갑 열기가 무서워집니다. 다행히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된 복숭아와 배, 감귤을 비롯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해져서 그나마 팍팍한 가게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제 유가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우리 실물 경제에 서서히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2분기 말이나 늦어도 여름쯤에는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전반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며 시작된 2주간의 전격적인 휴전. 수직으로 낙하한 국제 유가와 불기둥을 뿜으며 반등한 주식 시장이 보여주듯 세계 경제는 일단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이번 휴전 합의가 2주 뒤 완전한 종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진, 그리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대한 파도도 넘어야 합니다. 실물 경제의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의 외교력과 시장, 참여자들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